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바스 아이디 라는 코인이에요. 이번에 이 코인을 공부하면서 좀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일단은 바스 아이디는 이런 자물쇠를 그림으로 마크로 하고 있고요. 해킹을 그러니까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ICO는 아니지만,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해커가 해킹할 것을 없애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인인증서를 쓰거나 어떤 아이디를 적을 때, 현재는 항상 비밀번호 같이 적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도 3개월마다 바꾸라고 하고 이러는데, 바스 아이디는 그 비밀번호 자체를 처음부터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문이나 여러분 홍채 같은 거를 받아서 그거를 뭐 1만 조각, 뭐 만 조각이라든가 뭐 10만 조각 이런 단위로 잘라버려요. 그럼 조각 하나하나를 가지고서는 어차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문을. 그래서 그거를 노드에다가 분산해서 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증할 때마다 그 노드들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완전한 지문이 만들어주고, 그 지문과 현재 여러분들이 찍은 지문을 비교해서 비밀번호로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공인인증서라든가 아이디 같은 거를 기억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바스 아이디의 개발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비밀번호가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는 즉시 여러분 자신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의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고요. 이 바스 아이디와 같이 하는 여러가지 뭐 사업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뭐 더 크게는 국가까지 이 안정성이 증명이 돼서 들어온다면 이 세상의 모든 비밀번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본인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중앙화된 서버에 보관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가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네이버의 서버에는 결국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의 아이디, 비번, 주소, 핸드폰 번호 같은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가 해킹 당한 적은 없지만 더 작은 서버들은 해킹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서버들도 다 같은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럼 해커는 명실공히 해킹을 할 장소를 특정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구글을 해킹하겠다. 이게 뭐 말도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있잖아요. 더 작은 거라면 뭐 조그만 뭐 농협은행을 해킹하겠다. 뭐 이런 거는 해커가 특정 지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분산화 원장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 놓으면 해킹할 게 없다는 거예요. 유저 데이터베이스나 개인정보가 다 파편화돼서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모든 노드를 다 한꺼번에 해킹하지 않는 이상은 해킹이 불가능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전체 시스템을 해킹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기술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게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백서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백서가 엄청 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서가 52페이지고요. 제가 기술 백서를 같이 따로 받았는데,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해서 기술 백서도 요청했는데, 기술 백서까지 하니까 거의 7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백서가 엄청나게 길고, 그래서 바스 아이디는 그 백서를 최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길 거예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 최대한 겹치는 부분은 제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스 아이디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저희가 사용하는 거래소에 접속할 때, 저희가 어제도 바이낸스 해킹 때문에 아이디 비번이 털려가지고 API로 비아코인이 한꺼번에 사졌죠. 이런 거를 아이디 비번 자체가 유출이 안 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결제 서비스. 사실 저도 지금 삼성페이를 쓰고 있는데 삼성페이도 지문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죠. 근데 제 지문을 삼성페이는 중앙화된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앙화 서버가 사실 해킹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버 관리라는 건 항상 그런 해커들과 싸우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경우는 기업이 이기지만, 그 서버 관리 쪽이 이기지만 한 번이라도 해커가 이기면 그 정보가 전부 다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해커들은 손해를 볼 게 없는 거예요. 정부라든가 온라인 뱅킹 전부 다 바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중앙화 서버에서 모든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데 바스 아이디를 사용하면 이럴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고요.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지문을 예를 듭시다. 그 지문을 이런 식으로 뭐 한 100개 정도를 잘랐다고 쳐요. 100개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뭐 몇만 개 수준을 자르겠지만 그걸 자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봅시다. 100명한테 나눠준다고 칩시다. 숫자를 편하게 생각해서 100명한테 나눠주고 이거를 10,000개로 잘랐다고 쳐요. 10,000명의 노드에다가 10,000개를 자른 걸 나눠줍시다. 그러면 원래 한 노드에 1개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1개씩 주는 게 아니고 한 5개씩 주는 거예요. 5개씩 주면 얘네들이 모든 사람들이 5개의 조각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실제 합치면 10,000개가 되는 게 아니고 50,000개가 되는 거죠. 숫자가 더 많아요. 이 숫자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겹치는 숫자가 있어요. 4가 겹치고요. 8이 겹쳐요. 이 겹치는 숫자가 왜 있냐? 이 겹친 숫자를 배수로 많이 만들어서 노드가 중간에 멈출 수가 있어요. 개인 노드가. 그래서 개인 노드가 멈췄을 때 그 멈췄을 때 유실이 되는데 그 유실되는 노드 정보를 유실이 되더라도 개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수로 1배수가 아니고 뭐 3배수 이상 4배수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노드가 뭐 30% 50%가 사라지더라도 전체 정보는 무조건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산 원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정보를 1에서부터 100까지 그 모든 정보를 다 공개적으로 그 1에서 100까지를 다 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다 공개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를 저장하기엔 알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스 아이디에서는 이걸 각각 이렇게 정보를 들고 있는 거 좋은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해서 이 정보를 다시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조금씩 잘라내면 다 합치면 그게 온전한 정보가 되지만 혼자로서는 그 정보를 알 수 없게, 그러니까 각자가 키가 다 있는 거예요. 다 키가 있어서 그 모든 키가 합쳐져야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키를 100개를 나눠 가졌는데 한 명이 뭐 한 10명 정도가 나 오늘부터 이거 안 할래 하고 키를 던져 버렸어요. 그러면 90개의 키로도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배수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난수를. 근데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뭐 50% 이상 뭐 일정 비율 이상의 노드가 한꺼번에 그만둔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노드를 이중으로 돌립니다. 프라이빗 노드를 다시 돌려요. 프라이빗 노드는 회사가 관리하지만 이거는 이것도 어쨌든 노드고 노드의 숫자가 좀 적을 뿐 노드고 이 노드들은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그만둘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중 노드를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 이중 노드는 실시간으로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노드는
이 원본 노드가, 그러니까 퍼블릭 노드가 손상되지 않은 한은 절대 공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퍼블릭이 너무 많이 손상됐다. 그러면 이 로그인 자체가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노드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같이 사용하는 노드고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고, 저도 처음 백서를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관계자분들한테 질문 여러 번 했고요. 통화도 했어요. 제가 만나러 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지만 통화로 1시간 정도 통화를 해가지고 제 여러가지 질문을 답변을 받아서 낸 결론이 이 정도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메일 인증, 신용카드 정보, 개인정보, 뭐 OTP, 뭐 공인인증서, 폰, SMS, ID 패스워드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어요. 이 전부가 바이오메트릭스 생체 인증 하나로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스 아이디로. 그래서 지문을 한 번만 딱 찍으면 여러분이 하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로그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실 엄청난 혁명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정말로 된다면 이게 이 자체로는 엄청난 혁명인 거고, 기술적으로 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주변에 이제 이 기술 개발이 가능하신 분들한테 한번 문의는 넣어볼 건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되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퍼즐처럼 잘라서 이거를 각각 사람들 그룹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을 보거나 거래소에 접속할 때마다 이거를 접속을 하면 이 원본은 삭제가 됐어요. 원본 전체는 삭제가 됐고 오리지널 커피는 삭제가 돼 있는 상태고, 이 조각들이 순식간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장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굳이 이거를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중앙화된 서버에서 이 로그인 서버와 매니지먼트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각각 연결이 된 다음에 파이어웨어이 있고 웹 파이어웨어이 있고 이거에서 접속을 하는데, 그래서 해커들이 공격할 곳이 딱 있잖아요. 바스 아이디를 통하면 해커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게 서로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공격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자, 그래서 바스 아이디는 메인넷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메인넷은 두 가지 채굴이 되는 방식으로 될 거예요. 프루프 오브 액세스가 있고요, 프루프 오브 홀딩이 있어요. 그래서 POA와 POH 두 가지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접속을 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게 POA고요. 이 데이터 보관자들의 받는, 이 채굴자들이 받는 프루프 오브 홀딩이 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는 거고요. 현재로는 ERC20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더리움 마이닝이 될 때 이더리움 마이너들한테 바스 토큰을 똑같이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토큰 배분을 보면 20%가 마이닝으로 돼 있어요. 이 마이닝은 처음에 POW나 이더리움 POS로 변경이 되면 POS 마이너들한테 지급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이 생성될 때마다 바스 토큰을 똑같이 줄 거예요. 그러다가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바스가, 그러면 POA가 POH에 의해서 이 블록 생성, 그러니까 이 수수료와 이 생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약간 다른 개념이 될 거고요. 현재로서는 총 100억 개가 발행이 될 거고,
발행 숫자가 꽤 많죠. 예. 이 정도면 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빅바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중앙화된 개인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점도 있었지만, 해킹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인정보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이 해킹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느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해킹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의 부가가치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 자체가 그런 개인정보의 가치를 개인에게 돌려주자, 이런 모토가 있기 때문에 이 바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그러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빅바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개인정보는 단순히 어떤 쇼핑몰 하나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런 쇼핑몰에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극장, 메가박스를 자주 가요. 한 달에 12번, 한 달에 12번 진짜 많구나. 한 달에 10번을 가고, 10번도 많지만 한 달에 10번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옷을 한 달에 10번 정도 사요. 그 해외 직구도 한 달에 10번 정도 해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A씨의 생활 패턴이라고 칩시다. 영화 보고 옷 사고 직구하고 이 세 가지를 한다면, 현재에서는 각각의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거는 영화사는 알고, 그러니까 극장은 알고, 옷 사는 거는 옷 파는 데는 알고, 그리고 직구하는 거는 직구 배송 사이트는 알지만 서로 간의 정보는 몰라요. 하지만 이 셋이 전부 다 바스를 쓴다면, 빅바스 시스템을 통해서 극장을 쓰는 쪽에서는 극장 표를 살 때 얘한테 옷 할인권이라든가 직구 배송료 할인권을 주면 더 좋겠구나 라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통합했을 때의 시너지를 우리가 보여주겠다 라는 거고, 이거는 실제 큰 기업들은 처음부터 동참할 확률이 낮지만 소상공인이나 작은 곳들부터 바스 아이디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지금 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한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페이스북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간편 가입을 많이 하는데, 바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정보를 바스에 넣어놓고 생체 인증이라든가 OTP 같은 걸 설정을 한번 해놓으면 바스로 계속 가입을 하는 거예요. 더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 없이. 그리고 그 정보가 전부 다 분산화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득은 해킹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가 이득인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쪽 입장에서는 가입의 간편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해킹이 사실 그쪽에서도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페이스북만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 두 군데는 해킹이 당해도 그쪽 책임이거나, 그거를 네이버나 페이스북으로 가입을 하게 한 게 잘못이다 라고 그 업체를 욕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스 아이디는 이론대로 개발이 된다면 원천적으로 해킹 자체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도 소비자들이 해킹당할 가능성 자체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론대로 구현이 된다면. 그래서 이거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큰 기업들은 삼성 정도가 되면 가입을 따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부가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큰 데는, 구글이나. 하지만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적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비랑 해킹을 막는 비용만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바스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이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큰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빅바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바스 아이디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총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댓글로 다시 질문하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이거는 제가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 영상을 한번 더 찍을 생각도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팀에 대해서 봅시다. 팀은 여러가지 분야의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 일본의 PRO 그룹입니다. PRO 그룹. 이 오타카 준님이 PRO 그룹의 체어맨인데, 사실상 일본 프로젝트가 중심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의 홈페이지인데, 여기는 1990년 설립한 회사고요. 1년에 순이익이 뭐 한 150억 정도 되는 SI 회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개발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뭐 경마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인력이 대략 한 100명이 좀 넘는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 이분은 보안 업계에 17년 정도 있었고, 맥커피에 있었죠. 맥커피가 꽤나 이 보안 업계에서는 망난이었지만 비트코인계에서 꽤 유명 인사가 됐는데, 여기 있다가 나오신 분이고, VIP 게스트 스피커, 사이버 시큐리티 에서 첫 번째 VIP 게스트 스피커라니까 보안 업계에서 꽤나 인지도가 있었던 분 같아요. 있던 분이고, 개발 자체는 PRO 그룹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문의를 하니까 대략 이쪽에 완전히 개발을 하실 풀타임 개발자만 30명 정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 외에 여러가지 주요 인사들이 있는데, 미국 쪽 분들은 이분은 현직 교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네기 멜론에서 프로페서로 인포메이션 프로페서로 지금 재직 중인 분이고, 그래서 이 좀 꽤나 팀이 많이 화려해요. 많이 화려한데, 제가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것은 각자 역할이 다 있겠지만 개발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안 나와 있던 건 좀 아쉬워요. 그런 건 제 개인적으로 아쉽고, 여기 나왔던 분들은 사실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란 느낌보다는 이 토큰 이코노미와 이 아키텍처 를 그리는 분들이 더 많다, 홈페이지에 실제 나온 분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게리와 앤드루 이분 두 분은 H캐시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쪽을 겸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는 것 같고, 리드호프의 CEO 분도 있는데, 이게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개발 업체인 대만의 생산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같이 동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톤에서도 여기랑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에스톤 쪽에서도 팀에 합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팀 자체는 굉장히 화려한데, 개인적으로 좀 너무 화려하다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실무진도 나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올려주신다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어드바이저들도 이제 좀 나름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있고, 일본 쪽 교수님도 있고요. 니온 대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보면 협력사들이 있는데, 협력사들이 전부 다 히든 파트너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협력사들을 광고를 하는데 왜 협력사들을 공개가 안 되냐 여기는, 라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게 일본 중심 팀이다 보니까 일본이 많이 보수적이고, 특히 ICO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 못지않게 일본에서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ICO지만 일본에 있는 이런 파트너사들이
본인의 이름이 ICO 기간 내에 언급되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쪽은 다 히든으로 하기로 했고, 일본이 히든이 되면 다른 나라 것만 밝히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 어느 건 알리고 어느 건 알리지 않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 해서 다 같이 ICO 기간에는 다 히든으로 해놓고, 파트너가 많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ICO 뒤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이쪽 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저도 뭐 수긍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그런 식의 설명을 저도 수긍했고, 여기 로드맵이 있는데, 로드맵은 이 스플릿 엔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돼 있고요. 최종적으로 빅바스가 2019년 4분기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018년 4분기에 메인넷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메인넷이 예정이 돼 있고요. 뭐 그렇게 오랜 기간 아닌 거예요. 9개월이면 제가 최근에 이제 하는 것보다는 좀 좀 긴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뭐 센티넬 같은 경우 뭐 3, 4개월 이 정도 잡았으니까. 근데 퀀텀 같은 경우가 딱 9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딱 괜찮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마이닝, 그다음 리저브용으로 20%가 배당이 돼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퍼스트 프리세일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요. 보니까 세컨드와 ICO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세컨드는 9억 개를 팔고요, 4,800이더를 모읍니다. 그리고 ICO 때는 17억 개를 팔고 1,500이더를 모아요. 그럼 총 합치면 26억 개를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첫 번째 프라이빗 때 9억을 또 팔았으니까 총 35%를 파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100억 개 중에 26억 개를 파는데 1,500이더에다가 4,800이더를 받아요. 그러면 총 58,846이더가 100% 시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위 정도 되는 코인이냐,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58,000이니까 딱 218입니다. 그래서 뭐 디스트릭트 OX라나 기프토 뭐 이 정도의 시총이 아마 시작 때 잡힐 확률이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빠지는 게 있어요. 빠지는 게 뭐냐면 1년 락업이 걸리는데, 이 팀과 어드바이저는 1년 락업이 걸려요. 락업이 걸리고, 파운더 풀도 락업이 걸려요. 그러니까 총 30%가 락업이 걸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0.7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41,192이더가 시총인 거고요. 그런 경우는 253위까지 떨어져요, 시총이. 이 정도 시총이면 괜찮은 시작점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모기업도 꽤나 괜찮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투자적으로 여기보다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 가격 자체가, ICO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이 가격은 ICO 기준이에요. ICO 기준이고, 왜냐면 ICO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측정이 된 거고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보너스나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려워지니까 계산이. 그렇게 돼 있고,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외에는 52장의 화이트 페이퍼를 전부 다 봤습니다. 봤고, 바스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려가는 어떤 그 풀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 건 사실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지금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림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그림이 실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만큼 되냐 라는 질문에서는
워낙 큰 그림이기 때문에 엄청 높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실현 비슷한 거라도 돼도 이 가치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좋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공인인증서라든가 아이디와 비번이 다 생체 인식 하나로 다 바뀐다면, 그런 세계가 온다면 이 기술의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는 솔직히 상상하기 힘들어요. 반대의 경우로 개발이 실패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은 망한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모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만약 추가 영상을 찍게 된다면 팀원이나 모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와 기술 백서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영상을 하나 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황을 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바스 아이디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영상이 아니고요. 바스 아이디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